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채무자가 그 연락처가 이제 두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채무를 이제 변제를 하겠다고 뭐 연락을 주고받다가 채무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뭐 잠적을 이제 하거나 아니면 주소지를 뭐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뭐 핸드폰 전화번호를 바꿔버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갑자기 연락이 이제 두절이 되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그 채무자의 소재지를 어떻게 이제 파악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 뭐 두 가지 종류의 채권에 따라서 그 원인 서류가 좀 다릅니다. 뭐 각각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민사채권 같은 경우는 차용증을 쓴다든가 또는 빌려준 돈에 대해서 뭐 지불각서를 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를 하면서 상대방 채무자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뭐 이렇게 받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그 각각의 원인 서류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경우에 채무자의 인적을 파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민사채권의 경우에 뭐 차용증을 썼다든가 아니면은 뭐 지불각서를 썼다든가 이럴 경우에 거기에 이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이제 적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간단하게 뭐 차용증을 쓴다든가 지불각서를 작성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 뭐 특별하게 뭐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어떤 정해진 양식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채권자가 누구고 어디에 살고 있고 주민번호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또 채무자도 마찬가지로 뭐 살고 있는 주소지가 어디이고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뭐 빌려간 돈, 차용하는 돈은 얼마, 또 변제 기일은 언제, 차용증 작성하는 날짜는 언제, 이렇게 이제 뭐 아무리 간단하게 써도 그 정도 내용은 들어갈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예를 들을 경우에 원인 서류가 이제 차용증일 경우 또는 이제 지불각서도 뭐 차용증하고 대동소이하겠죠. 뭐 똑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작성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연락이 되다가 채무자가 연락이 끊어지고 뭐 이사가고 주소지가 이제 불명하게 되게 된다든가 뭐 또 전화번호를 바꿔버린다든가 하면은 이제 연락이 끊어지게 돼서 채무를 변제를 하라는 채무 독촉 행위가 단절이 되겠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 이제 답답한 상황이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채권 원인 서류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시면은 그 차용증에 나와 있는 그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초본을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은 하게 되면은 그 소송이 제기됐다라는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법원에서. 그거를 이제 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그 소송이 제기가 됐다라는 내용을 송달시키기 위해서 채무자의 살고 있는 현 주소를 알아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용증에 써져 있는 그 원인 서류, 차용증에 써져 있는 또는 지불각서에 써져 있는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법원에서 초본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본, 주민등록 초본. 그러면은 현 주거지가 이제 나오겠죠. 초본상의 주소지가. 아무리 어디를 이사를 가더라도 주민등록은 할 걸 아닙니까? 주민등록을 이제 제기를 그 동사무소에 자기 사는 주거지에다가 하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 주민번호를 가지고 초본을 발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실 주거지를 이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상거래상에서 그 채무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만약에 가지고 채권자가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그 사업자 등록증은 국세청에서 이제 내주지 않습니까?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이제 내주는 건데, 그 원인 서류에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가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업자 등록증을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해서 민사 소송 그 절차 중에 사실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조회 요청을 국세청에다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국세청에 채무자의 사업자 등록증 자체가 이제 국세청에서 발부를 해주는 관계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주민번호가 이제 거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통지를 해주게 되면은 그 주민번호를 가지고 초본을 역시 똑같이 발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실주거지역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요즘에 이제 핸드폰 있죠.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또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민사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하는 건데, 대신에 이제 이거는 핸드폰 번호가 그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채무자의 명의가 아니고 다른 제3자의 명의로 되어져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뭐 의미가 없겠죠.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통신 3사 뭐 SK텔레콤, 무슨 뭐 LG텔레콤, 뭐 KT 이렇게 통신 3사에다가 통신 조회를 그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져 있는지를 조회를 하는 사실 조회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본인 명의로 되어져 있다 그러면 똑같이 그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법원에 이제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번호가 이제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주민번호가 확보가 되면은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민번호 초본을 소송 절차를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주거 지역, 예를 들어 이사를 갔으면은 이사한 신주소라든가 이런 주거 지역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무자의 실제 주소를 확보를 해서 그 채무 독촉 행위를 이제 할 수도 있고, 더불어서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해서 판결문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판결문이 나오면은 뭐 그 판결문을 가지고 뭐 채무자의 뭐 이제 적극 재산이 있으면 뭐 통장을 압류를 한다든가, 무슨 뭐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압류를 한다든가, 그래서 경매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 쭉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의 주소지라든가 이렇게 채무자가 이사를 가서 뭐 연락이 끊어졌다든가 핸드폰 번호를 바꿔서 연락이 끊어졌다든가 이래서 채무 독촉 행위를 할 수가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채무자를 찾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